찌를 테면 찌르라. 75세 김옥순이 아들이 들고 있는 식칼 앞으로 배를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평생 너 뒷바라지 하느라 지긋지긋했다. 아들 철민은 손에 든 칼날을 떨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분노의 이유는 단 하나, 어머니가 평생 모은 30억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선언 때문이었죠. 하지만 철민은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한수가 얼마나 치밀하고 완벽한지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안녕하세요. 사연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귀를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당신, 오늘 하루 커다란 행운과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장통 한복판에 자리 잡은 옥순네 원조 김밥 가게 앞에서 김옥순이 큰 종이를 셔터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75세의 옥순은 구부정한 허리를 펴고 또박또박 글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전 재산 30억 사회 환원, 금일 무료 시식이라는 글자가 빨간 매직으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지나가던 상인이 눈을 비비며 대자보를 다시 읽었습니다. 곧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옥수는 입술을 꾹 다물고 마지막 글자까지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옥순이 언니, 이게 진짜야? 옆 가게 주인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짜다. 오늘부터 김밥 공짜로 나눠줄 거야. 옥순이 돌아서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30분도 안 되어 가게 앞은 구경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어졌습니다. 방송국 취재진까지 카메라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옥수는 평소처럼 김밥을 썰어 접시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30억을 기부하신다는 거죠? 그렇다. 옥순이 김밥 한 조각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 돈이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 그때 인근 다방에서는 철민이 화투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48세의 철민은 담배를 입에 문 채 패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야, 철민아. 내 어머니 큰일 났다. 옆자리 남자가 스마트폰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뉴스에 나왔는데 30억을 기부한다고 해. 철민의 손에서 패가 떨어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머니 옥순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뭐라고? 철민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30억이라고? 철민은 의자를 넘어뜨리며 다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시장까지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숨이 차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게 앞 인파를 거칠게 밀치며 철민이 들어왔습니다. 기자가 옥순에게 마이크를 향하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철민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옥순은 철민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왔냐? 옥순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기부가 뭐예요? 그 돈은 가족 돈이라고요. 철민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철민에게 돌렸습니다. 철민은 이성을 잃고 방송 장비를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쳤나? 철민이 옥순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그 돈 어디 갔어? 옥순은 철민의 손을 뿌리치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 돈이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마음대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철민이 옥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철민은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도마 위에 놓인 식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형광등 불빛에 차갑게 빛났습니다. 기부 취소하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야. 철민이 식칼을 들고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진짜 배갈라 죽을 거라고.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기자들도 후들거리며 카메라만 들고 물러났습니다. 옥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민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찌를 테면 찌르라. 옥순이 배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평생 내 뒷바라지 하느라 지긋지긋했다. 철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철민이 주춤거렸습니다. 그때 시장 상인회장이 다른 남자들과 함께 달려들었습니다. 철민을 뒤에서 붙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식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정신 나간 놈. 상인회장이 철민의 팔을 비틀며 소리쳤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철민은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옥수는 바닥에 떨어진 식칼을 주워들었습니다. 말없이 주방으로 가서 도마 위에 꽂아두었습니다. 헝클어진 옷을 정리하고 다시 김밥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괜찮아? 상인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옥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김밥을 써는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영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45세의 미영은 가게 안난장판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미영이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오빠가 잡혀갔다면서요? 내 오빠가 식칼 들고 날뛰었다. 옥순이 김밥을 자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30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정신 나갔어요? 옥수는 미영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김밥을 접시에 담아 놀란 손님들에게 건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미영이 분을 이기지 못해 계산대 위 물컵을 집어 던졌습니다. 유리컵이 바닥에서 깨지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미쳤나? 상인들이 미영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미영은 울분을 토하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텅 빈 가게에 옥순만 혼자 남았습니다. 옥순은 품속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뇌혈관 협착에 따른 혈관성 치매 초기라는 진단서였습니다. 옥순은 진단서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진단서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인감도장을 꺼내 더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30억 기부 소식은 벌써 인터넷 뉴스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등을 구부리고 바닥에 떨어진 김밥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긴 싸움을 생각하니 몸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 앞에서 철민이 나왔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술에 취해 벌인 가족 싸움이라는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철민은 멍든 얼굴로 경찰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미영이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빨리 타요. 미영이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철민이 조수석에 올라타자마자 미영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가요. 빨리. 철민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오늘 끝장을 내야겠어. 옥순의 집 앞에 도착한 철민은 대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요. 철민이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집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미영이 동네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그래요.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재산을 다 날리려고 해서 말리려는 건데 동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정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철민은 휴대폰으로 열쇠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30분 후 수리공이 와서 현관문 도어락을 뜯어냈습니다. 철민은 문을 거칠게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어디 있어요? 철민이 방마다 문을 열어젖히며 찾았습니다. 옥수는 안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경찰한테 신고할 거예요? 철민이 비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신고해봐요. 치매 걸린 어머니 보살피러 온 자식이라고 할 테니까. 미영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을 열어 옷가지들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서랍이란 서랍은 모두 뒤져서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있다. 미영이 장롱 맨 아래칸에서 보자기를 꺼내며 소리쳤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통장들과 땅 문서가 나왔습니다. 미영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오빠 여기 있어요. 철민이 달려와서 통장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런데 신분증과 도장, 보안카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도장이 어디 있어요? 철민이 옥순의 어깨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옥순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말 안 해요? 철민이 옥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비밀번호도 말하고 도장도 내놔요. 내 시체 위에서나 가져가라. 옥순이 철민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철민이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이웃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신고한 것 같아요. 미영이 창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통장부터 가지고 나가요. 미영이 서둘러 보자기에 통장들을 다시 담았습니다. 철민이 옥순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옥순이 뒤로 넘어져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얇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어차피 신분증 없으면 돈 못 찾으니까. 철민이 미영에게 속삭였습니다. 내일 다시 와서 족치자. 두 사람은 보자기만 챙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옥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찢어진 옷을 만져보았습니다. 팔에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옥수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동안 정성으로 키운 자식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철민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가 뭐예요? 철민이 물었습니다.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는 어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거죠.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재산을 제가 관리할 수 있다는 거네요? 철민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의사 진단서와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철민은 전화를 끊고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병원 가서 어머니 치매 진단서 떼어와.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옥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가방에 옷 몇 벌과 신분증, 도장만 넣었습니다. 현관문은 어제 철민이 부숴서 제대로 잠기지도 않았습니다. 옥수는 식탁 위에 쪽지를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자식들과의 연을 끊는다는 짧은 글이었습니다. 골목을 나서면서 옥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70년 넘게 살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감옥 같았습니다. 시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해가 떠올랐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른 시간에 웬일이야? 떡집 사장이 옥순을 보고 놀랐습니다. 좀 피해 있어야겠어. 옥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상인회장이 달려왔습니다. 언니, 어젯밤에 집에 무슨 일 있었다면서? 자식들이 와서 난리를 쳤어. 상인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사무실 안쪽에 작은 방이 있어. 거기서 며칠 지내.
옥수는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상인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뒤편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불 한 채와 작은 책상만 있는 서너 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옥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딱딱한 바닥에 앉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식들을 피해 숨어 있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시장이 분주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밥 냄새는 이제 맡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 앞에서 철민이 나왔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술에 취해 벌인 가족 싸움이라는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철민은 멍든 얼굴로 경찰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미영이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빨리 타요. 미영이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철민이 조수석에 올라타자마자 미영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가요. 빨리. 철민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오늘 끝장을 내야겠어. 옥순의 집 앞에 도착한 철민은 대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요. 철민이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집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미영이 동네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그래요.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재산을 다 날리려고 해서 말리려는 건데. 동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정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철민은 휴대폰으로 열쇠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30분 후 수리공이 와서 현관문 도어락을 뜯어냈습니다. 철민은 문을 거칠게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어디 있어요? 철민이 방마다 문을 열어젖히며 찾았습니다. 옥수는 안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경찰한테 신고할 거예요? 철민이 비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신고해봐요. 치매 걸린 어머니 보살피러 온 자식이라고 할 테니까. 미영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을 열어 옷가지들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서랍이란 서랍은 모두 뒤져서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있다. 미영이 장롱 맨 아래칸에서 보자기를 꺼내며 소리쳤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통장들과 땅 문서가 나왔습니다. 미영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오빠 여기 있어요. 철민이 달려와서 통장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런데 신분증과 도장, 보안카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도장이 어디 있어요? 철민이 옥순의 어깨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옥순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말 안 해요? 철민이 옥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비밀번호도 말하고 도장도 내놔요. 내 시체 위에서나 가져가라. 옥순이 철민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철민이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이웃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신고한 것 같아요. 미영이 창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통장부터 가지고 나가요. 미영이 서둘러 보자기에 통장들을 다시 담았습니다. 철민이 옥순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옥순이 뒤로 넘어져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얇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어차피 신분증 없으면 돈 못 찾으니까. 철민이 미영에게 속삭였습니다. 내일 다시 와서 족치자. 두 사람은 보자기만 챙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옥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찢어진 옷을 만져보았습니다. 팔에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옥수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동안 정성으로 키운 자식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철민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가 뭐예요? 철민이 물었습니다.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는 어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거죠.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재산을 제가 관리할 수 있다는 거네요? 철민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의사 진단서와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철민은 전화를 끊고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병원 가서 어머니 치매 진단서 떼어와.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옥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가방에 옷 몇 벌과 신분증, 도장만 넣었습니다. 현관문은 어제 철민이 부숴서 제대로 잠기지도 않았습니다. 옥수는 식탁 위에 쪽지를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자식들과의 연을 끊는다는 짧은 글이었습니다. 골목을 나서면서 옥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70년 넘게 살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감옥 같았습니다. 시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해가 떠올랐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른 시간에 웬일이야? 떡집 사장이 옥순을 보고 놀랐습니다. 좀 피해 있어야겠어. 옥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상인회장이 달려왔습니다. 언니, 어젯밤에 집에 무슨 일 있었다면서? 자식들이 와서 난리를 쳤어. 상인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사무실 안쪽에 작은 방이 있어. 거기서 며칠 지내. 옥수는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상인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뒤편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불 한 채와 작은 책상만 있는 서너 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옥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딱딱한 바닥에 앉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식들을 피해 숨어 있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시장이 분주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밥 냄새는 이제 맡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옥순이 자취를 감춘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철민은 집에 돌아와서 빈 식탁 위에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쪽지를 구겨서 바닥에 던졌습니다. 도망갔네. 철민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미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빠, 어머니 어디 갔어요? 몰라. 찾아야지. 철민이 담배를 피워 물며 대답했습니다. 철민은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루 만에 흥신소 직원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시장 상인의 사무실 뒤쪽 창고방에 계십니다. 철민은 미영과 함께 용역업체 사무실로 갔습니다. 건장한 남자 2명을 불렀습니다. 돈 벌 일 있어. 철민이 지폐 몇 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용역들은 쇠파이프를 챙겨서 철민을 따라갔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검은 승합차에서 내렸습니다. 상인의 사무실로 들어가자 상인회장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여기 왜 왔어? 우리 어머니 어디 있어? 철민이 상인회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뭔 소리야? 상인회장이 철민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용역 한 명이 사무실 책상을 쇠파이프로 내려쳤습니다. 책상 위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어서 내놔. 안 그러면 여기 다 부숴버린다. 철민이 소리쳤습니다. 상인회장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창고방 문이 열리며 옥순이 나왔습니다. 그만해라. 옥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민이 옥순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여기 숨어 있었네. 미영이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치매 걸린 어머니를 보호하러 온 자식들입니다. 미영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없으셔서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철민이 옥순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차에 타요. 병원 가야지. 옥순이 팔을 빼려고 발버둥쳤습니다. 싫어. 놓아. 어머니 아프시잖아요. 철민이 힘으로 옥순을 끌고 나갔습니다. 옥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줘. 누가 좀 살려. 상인회장이 따라 나왔지만 용역들이 막아섰습니다. 비켜.
용역이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들어왔습니다. 경적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차에서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36세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민이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남의 가정사에 웬 놈이 끼어들어? 변호사 박태주입니다. 태주가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들의 폭행과 업무방해 행위는 모두 촬영되었습니다. 철민이 주먹을 날리려 했습니다. 태주는 재빠르게 철민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아야! 철민이 아픔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뉴스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태주가 철민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김옥순 씨의 법적 보호는 제가 맡겠습니다. 태주는 미영에게도 명함을 건넸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신변 보호 요청을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태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경찰서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철민과 미영이 당황했습니다. 변호사라고 다야? 철민이 어금니를 갈며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보죠. 태주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상인회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경찰 불러. 철민은 용역들과 함께 씩씩거리며 물러났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철민이 뒤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승합차가 떠나고 나자 태주가 옥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옥순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어머니, 저 기억 안 나세요? 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그 고시생입니다. 옥수는 태주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서히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때 그 학생? 맞습니다. 김밥 주셨던 거 기억해요. 태주가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전 배고픈 고시생에게 김밥을 싸주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 변호사가 됐구나. 옥순이 태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태주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상인회장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한 곳으로 모셔가세요. 태주는 옥순을 부축해서 자신의 차로 안내했습니다. 옥순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차에 탔습니다. 검은 세단이 시장을 벗어나며 멀어졌습니다. 철민이 숨어서 지켜보다가 주먹을 벽에 내리쳤습니다. 박태주. 철민이 이름을 외우며 이를 갈았습니다. 태주의 차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고급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옥수는 창밖을 내다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는 너무 비싸 보이는데. 옥순이 주눅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다 준비했어요. 태주가 차에서 내려 옥순을 부축했습니다. 호텔 로비는 화려한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옥순은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발걸음이 자꾸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태주가 옥순의 팔을 살짝 잡아 안내했습니다. 방은 10층에 있었습니다. 넓은 침실과 거실이 따로 있는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세요. 태주가 소파에 옥순을 앉히며 말했습니다. 옥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지내? 너무 과분해. 어머니 덕분에 제가 지금의 자리에 있습니다. 태주가 무릎을 꿇고 옥순 앞에 앉았습니다. 20년 전 그 김밥이 없었다면 고시를 포기했을 거예요. 옥순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는구나. 매일 생각했습니다. 태주가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 꼭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어요. 룸서비스 직원이 따뜻한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갈비찜과 나물 반찬, 미역국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드세요. 많이 드셔야 해요. 태주가 숟가락을 옥순에게 건넸습니다. 옥순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갈비찜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다. 옥순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태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부 절차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옥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은 나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어. 옥순이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태주는 진단서를 읽어보았습니다. 초기라고 되어 있네요. 태주가 진단서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아직 의사결정 능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이야? 옥순이 태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어요. 태주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주는 즉시 공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후 공증 변호사가 호텔로 왔습니다. 김옥수님 기부 의사를 영상으로 녹화하겠습니다. 공증 변호사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옥수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옥순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 30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태주는 옥순의 모습을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영상 촬영이 끝나고 공증 문서 작성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주는 신탁회사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재산을 신탁에 맡기면 자식들이 후견인이 되어도 손댈 수 없어요. 태주가 옥순에게 설명했습니다. 한편 철민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겠습니다. 철민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미영도 옆에서 서명했습니다. 어머니 진료 기록도 구해왔어요. 미영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치매 진단이 있으니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날 태주와 옥순은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와서 옥순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순은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아이가 그림을 그려서 옥순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주는 거야. 옥순이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김밥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고마워. 옥순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지재단에서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도움받을 수 있어요. 재단 이사장이 옥순에게 인사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태주가 말했습니다. 내일 기부식 때 입을 한복을 준비했어요. 옥순이 놀랐습니다. 한복까지? 어머니가 주인공이니까요. 태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복은 고운 자주색이었습니다. 옥순이 거울 앞에 서자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예쁘다. 옥순이 자신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 기부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옥순을 칭찬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철민과 미영의 신상이 털리기 시작했습니다. 폐륜 자식이라는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오빠, 우리 완전히 망했어요. 미영이 울먹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민은 화만 내었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려. 법원 결정 나면 달라질 거야. 기부식 전날 밤 옥순이 태주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영상 편지를 하나 더 찍고 싶어? 누구한테요? 철민이와 미영이한테. 옥순의 목소리가 슬퍼졌습니다. 태주는 카메라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옥순은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철민아, 미영아. 엄마가 나쁜 엄마였나 보다. 그래도 너희들 잘 살았으면 좋겠다. 눈물이 옥순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기부 협약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청 대강당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방송사 중계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옥수는 호텔방에서 자주색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곱게 차려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태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깐만. 옥순이 마지막으로 머리를 손질했습니다. 태주와 함께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옥순은 계속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떨리네. 옥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함께 있을게요. 태주가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청 대강당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옥순이 태주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입장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며 옥순을 비췄습니다. 단상에 오른 옥순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고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김옥순입니다. 옥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시장에서 김밥을 말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옥순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실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옥순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이 돈이 굶는 아이들한테 김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밥 한 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장 상인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장이 무대로 올라와 기부 증서를 내밀었습니다. 30억 원 기부 증서였습니다. 옥순이 도장을 꺼냈습니다. 증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팡파르가 울렸습니다. 천장에서 꽃가루가 흩날렸습니다. 옥순은 생애 처음으로 이런 환대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해서 꾹 참았습니다. 태주는 무대 옆에서 옥순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에게 김밥을 주던 그 손이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사람들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옥순은 가운데 서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옥순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옥순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태주야. 옥순이 태주를 부르려 했지만 입이 돌아갔습니다. 옥순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태주가 뛰어 올라가며 소리쳤습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무대로 몰려들었습니다. 119 불러. 누군가 외쳤습니다. 태주가 옥순을 안아 올렸습니다. 옥순의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눈 떠요. 태주가 절규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들것을 가져와서 옥순을 옮겼습니다. 옥순의 손에서 기부 증서가 떨어졌습니다. 빨간 인주가 바닥에서 번져 보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옥순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태주의 옷자락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병원 금방 도착해요. 태주가 옥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생중계로 지켜보던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옥순의 숭고한 기부가 이런 비극으로 끝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태주는 옥순의 차가워져가는 손을 계속 비비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져요.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옥순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태주는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복도에는 옥순을 걱정하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빨간 불이 켜진 수술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태주는 벽에 기대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태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온 의사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급성 뇌경색입니다. 의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뇌조직이 손상되었어요. 태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혈관성 치매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지 능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때 병원 로비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철민과 미영이 기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환자의 가족입니다. 철민이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눈물을 흘리는 척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걱정돼요. 미영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에는 슬픔보다 기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철민은 휴대폰으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철민이 속삭였습니다. 임시 후견인 신청 바로 해주세요. 다음 날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철민이 옥순의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철민은 법원 결정서를 들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의 후견인입니다. 철민이 의사에게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태주라는 변호사의 면회를 금지해 주세요. 의사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주가 병원에 왔을 때 보안 요원이 가로막았습니다. 면회 금지 대상자입니다. 보안 요원이 태주를 막았습니다. 저는 김옥순 씨의 변호사예요. 태주가 항의했습니다. 가족분이 금지하셨어요. 태주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옥순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순은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각종 기계들이 옥순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철민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망난 어머니를 악덕 변호사가 이용했습니다. 철민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무리하게 행사에 세운 바람에 뇌졸중이 왔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변호사가 어르신을 꼬드긴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미영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30억이라는 큰 돈을 노린 거죠. 언론은 태주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는 태주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기부재단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법적 분쟁이 있는 동안 기부금 집행을 보류하겠습니다. 재단 관계자가 태주에게 말했습니다. 태주는 사무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옥순이 잠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뇌 손상으로 철민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옥순이 철민을 보며 물었습니다. 철민은 몰래 스마트폰으로 이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철민이요. 철민이? 철민이가 누구야? 옥순이 횡설수설했습니다. 철민은 이 영상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옥순의 기부가 무효라는 주장의 근거였습니다. 며칠 후 재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30억 기부 무효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태주는 사무실에서 기부 전날 촬영한 옥순의 영상을 계속 돌려보았습니다. 영상 속 옥순은 또렷한 정신으로 기부 의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야. 태주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상대편 변호사는 만만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철민과 미영이 거액을 들여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여전히 옥순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감정보다 증거가 중요했습니다. 태주는 다시 한번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옥순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소리를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진심은 이 영상 속에 살아있다. 이것이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태주는 영상 파일을 USB에 저장하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옥순의 뜻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갚는 길이었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붐볐습니다. 옥순의 30억 기부 무효 소송에 온 나라가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철민과 미영이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철민은 임시 후견인 완장을 팔에 차고 있었습니다. 거만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태주는 피고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USB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며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 주장해 보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철민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김옥순 씨는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사가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변호사는 철민이 찍은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철민을 알아보지 못하는 옥순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환자는 가족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변호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판사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 반박해 보세요. 판사가 태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주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김옥순 씨가 의식이 명료할 때 직접 작성한 영상 유언장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태주가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철민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조작된 영상이야.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태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뇌졸중 발병 전날 공증 변호사 입회 하에 촬영되었습니다. 합법적인 증거입니다. 판사가 영상 재생을 허가했습니다. 법정 대형 스크린에 옥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옥순은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불효자식인 철민과 미영에게는 법적 유류분조차 남기지 않겠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철민과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상 속 옥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내게 저지른 폐륜 행위를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식칼을 들고 나를 위협했습니다. 철민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저건 다 꼬드겨서 찍은 거야. 이 돈은 내 자식들의 도박빚이 아니라 굶주린 아이들의 밥값이 되어야 합니다. 옥순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병들어 정신을 놓더라도 내 진심은 이 영상 속에 살아있습니다. 옥순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철민이 악을 쓰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철민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달려와 철민을 제압했습니다. 철민은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미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판사가 재판부와 잠시 협의했습니다. 10분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영상 유언장의 진정성과 공증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환호했습니다. 태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옥순의 뜻이 지켜진 것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태주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면회 금지도 풀릴 것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조금 나아졌어요.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식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고요.
태주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옥수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주를 알아보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태주가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순이 태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하게 미소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착한 오빠? 옥순이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은 잃었지만 옥순은 살아있었습니다. 네, 착한 오빠예요. 태주가 옥순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옥순의 30억은 이제 진짜로 굶주린 아이들에게 갈 것이었습니다. 태주는 옥순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철민은 법정에서의 난동과 과거 사기 혐의가 더해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 독방에서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철민이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영은 소송 비용과 남편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집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언니, 접시 좀 더 빨리 닦아. 식당 사장이 미영에게 소리쳤습니다. 미영은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거친 손으로 기름때를 닦으면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한편 옥순의 30억으로 지어진 옥순 무료급식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은 급식소는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할머니, 김밥 주세요. 어린아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따뜻한 김밥을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는 김밥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노인들도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가 김치찌개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급식소 벽에는 옥순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밥을 말고 있는 젊은 시절의 옥순이었습니다. 요양병원 정원에서는 옥순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치매도 많이 진행되어 대부분의 기억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태주가 주말마다 옥순을 찾아왔습니다. 손수 만든 김밥을 가져와서 옥순에게 먹여주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태주가 김밥 한 입을 옥순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옥순이 천천히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한 오빠. 옥순이 태주를 부르는 호칭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태주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친근하게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번갈아가며 옥순을 찾아왔습니다. 상인회장이 과일을 가져와서 깎아주었습니다. 언니, 우리 김밥집 요즘 손님이 더 많아졌어. 상인회장이 옥순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덕분이야. 옥순은 상인회장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떡집 사장도 찾아와서 옥순과 이야기했습니다. 언니가 만든 급식소에서 우리 떡도 나눠주고 있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 옥순의 병실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혈연보다 진한 정으로 맺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태주가 옥순의 휠체어를 밀고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급식소에서 매일 500명이 밥을 먹어요. 태주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옥순이 태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급식소에 오는 아이들이 할머니 고마워한다고 해요. 할머니 덕분에 배고프지 않다고요. 옥순은 태주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옥순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참 좋다. 옥순이 태주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태주는 옥순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에게 김밥을 건네준 그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온 나라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주는 손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급식소 간판이 보였습니다. 옥순 무료 급식소라는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간판 아래에서 아이들이 김밥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도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옥순이 평생 꿈꾸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옥순이 남긴 사랑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옥순과 함께 벚꽃 흩날리는 길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옥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해서 모두 가족은 아니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30억이라는 거액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그 돈에 담긴 할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며 쌓아온 그 정성이 이제는 수많은 아이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가 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도 옥순 할머니처럼 조용히 선행을 베푸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마음을 알아보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며 그 사랑은 세대를 이어가며 더 큰 희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